좀 전 시간에 우리가 회계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래서 결국 내 농장의 자산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 자산을 이루는데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든가 하는 부채가 어느 정도이고 그 이외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일단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복잡하지 않은 재무회계가 아닌 원가회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기록을 해서 내 농장의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이번에 설명을 드림으로써 농장에서 경영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대차대조표라든가 또는 재무상태표라든가 하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서 자산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수익이 얼마였고 그 다음에 거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얼마이고를 이제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번 시간에 좀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그 방법대로 농장에서 따라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유 1리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항목별로 빠짐없이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만드는 구성 요소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비율을 차지하는 게 재료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원가는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모든 소비액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사료, 조사료, 약품 등 매일매일 우리 가축들한테 투입을 해서 결국은 우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간 모든 것들을 여기에 삽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 분류 중에서 노무 원가는 이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되는 노동력에 대한 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매달 한 번씩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한 달에 두 번도 사용되는 헬퍼라든가, 또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해야 되는 수의 진료비라든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동원해서 사용하게 되는 금액들, 그런 금액들을 노무 원가라고 하는 항목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결국 우유 1리터를 만드는 데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원가, 노무 원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경비라고 하는 항목에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소득세라든가 1년에 한 번 내는, 그 다음에 매달 내게 되는 보험료, 전화비,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던 금액들에 대한 이자 등, 또는 이 교육을 시청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었다, 이런 것들도 경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얼굴을 마주보고 교육을 할 때 같으면 교육을 받으러 움직일 때 들어가는 기차비 또는 버스비, 이런 것들도 다 이 제조 원가 중에 경비 항목에 넣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잘 분류를 해서 일단 정리를 하는데, 재료 원가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직접 재료 원가가 있고 간접 재료 원가가 있습니다. 자, 우유를 만드는데 우리가 착유우에게만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착유우가 아닌 건유라든가 육성우에게도 사료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경우들도 다 원재료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한다, 정확하게 분류를 한다 했을 때는 착유우에게만 들어가는 원가가, 재료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가 되고요, 육성우에게 들어가는 사료값이라든가 조사료값들은 사실은 우유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간접 원가라고 하는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불편하시면 그냥 재료 원가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러면 육성우 사료값은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지금 미리서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재료 원가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직접 재료 원가는 꼭 차교소한테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노무 원가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그래서 헬퍼라든가 수의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검정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거 역시 노무 원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농장에 어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비용들도 다 노무 원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 원가하고 노무 원가를 뺀 나머지 것들을 다 기타 경비 또는 기타 제조 원가 항목에 정리를 하시면 원재료비 또는 원가를 알아내는데 우리가 충분한 재료가 확보됐다, 자료가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내가 전체 이익을 낸 것 중에서 이 원가들을 다 뺀 나머지 것들이 결국은 순수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게 적을 것인지 또는 노무 원가는 어떤 게 적을 것인지 원가를 이루는 세 가지 항목, 요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중에서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재료비가 있고 뒤에 설명드린 간접 재료비가 있는데 이 직접 재료비는 결국은 우유를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갈 수 있는 착유소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사료비, 약품비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직접 재료비로 볼 수 있고요. 착유실은 사실은 건유소라든가 또는 육성우들이라든가 송아지들은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착유실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비 또는 유방염 치료비들, 약품비 등은 전부 직접 재료비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는 재료비 중에서도 간접 재료비는 결국 육성우들에게 쓰는 재료비들, 사료비들 또는 영양제들, 겨울에는 우리가 유류비 등 이런 것들은 보조 재료비인데 어찌됐건 항목은 다 재료비 항목에 적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만드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구도 갈아야 되고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자동차 오일 또는 트랙터 오일들 교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소모품비에 해당되지만 역시 재료비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재료비인데 직접 재료비는 아니다 이런 항목들은 재료비는 재료비인데 간접 재료비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종업원들한테 사주는 장화, 장갑, 우리 축주분들이 직접 쓰는 빗자루, 삽 이런 모든 것들도 비품비에 해당하지만 역시 이것도 재료비 항목에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원가 요소 중 재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가 요소 중 이제 두 번째 항목인 노무비는 내 농장 직원들에게 주는 기본급, 그다음에 하루를 일 더하면 얼마 준다 하는 보너스 같은 경우들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냥 노무비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주분들도 나는 매달 이 유대에서 얼마씩 나는 급여로 가져가겠다 하면 그걸 급여로 해서 내 본인 급여로 해서 노무비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헬퍼라든가 컨설팅 받는 사람이라든가 수의사라든가 직접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모든 비용들을 잡비로 해서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비 항목에 정리를 하시면 원가를 나중에 정리하고 분류하는데 빠지지 않는 하나의 또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 중에서도 이 공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금액 중 내 직원이지만 급여가 아닌 상여금들 그 가족들에게 주는 거라든가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식을 사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여금에 해당하는 어찌 보면 간접 노무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어쩔 수 없이 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퇴직금들도 실제로 나중에는 노무비 항목에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끔 또 어떤 일을
공사를 해서 그 일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어떤 뭐 비용들, 그다음에 내 직원들에 대한 이 4대 보험료 등 이런 것들도 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해서 노무비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우유 1리터를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나머지 경비에 해당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앞에서 이야기한 사료라든가 약품비라든가 하는 재료비, 그 다음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경비 항목에 적으시면 됩니다. 전화비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잡지를 구독하는 게 있으면 그 월간 잡지 구독료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얼마이고, 물값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달에 내 농장에 들어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인지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을 만약 임차했거나 사료포를 임차해서 거기에 대한 도지값을 주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원가에 해당되는 경비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적으셔야 되고, 재고 파악을 잘못해서 거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재료 소모비라든가 재고 정리 비용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우유 1리터에 유업체에서 1,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받는데 도대체 내가 1,000원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비용을 다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결국은 얼마가 남는지 그 남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내 농장에 어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하는데 내가 얼마 남는지를 모르고 한 달에 2번씩 유대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전부 내 수익으로 생각을 하면 나중에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경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하고 사용해야 되는 비용하고를 잘 비교하셔야 다음에 어떤 큰 결정을 하시는데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1월 1일 날 출발할 때 내 농장이 얼마짜리 농장인데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갚지 않아야 될 돈이 얼마인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작년 1년 동안 내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얼마의 매출액 속에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인데, 예를 들면 작년 매출액이 1억 8천이었는데 그 중에 매출 원가가 1억 2천이었고 직원 급여로 나간 게 3천만 원, 임차료로 600만 원, 이자 비용이 200만 원 나갔고 단기 순이익이 1,900만 원이어서 비용과 이익을 합한 금액이 1억 8천이고 내가 전체 매출액으로 1억 8천이었다고 정리된다면 이게 포괄손익계상서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까 1억 9천 남은 돈은 이 수익에 해당해서 이 금액은 결국 대차대조폐, 내년에 넘어가는 대차대조폐는 자본금에 1억 9천이 다시 더 추가되는 형태로 하고, 수익이 남은 1억 9천 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은 왼쪽 편에 있는 자산의 잔액 중 통장에다가 1억 9천을 더 추가해서 자산도 늘어난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기업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재무제표라든가 또는 재무상태표라든가 또는 손익계산서라든가 하는 것도 우리 농장에서도 손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농장이 1년 1년 더 발전되고 또 추가 투자를 하고 하는데 다른 실수를 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디에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 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런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익잉여금을 어디에 적을 건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밀크